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44번째 시간으로 콰이강의 다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 로사. 2차 대전 중 영국군 공병대가 포로가 되어 태국의 밀림에 고립되어 있는 포롱 수용소에 오게 된다. 그들의 대장은 니콜슨 중령이었다. 그들 영국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었다고 했다. 포로 수용소를 지휘하는 사람은 일본군 대령인 사이토였다. 사이토에게 큰 임무가 있었다. 그는 포로들을 노동력으로 하여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해야 했다. 만일 길 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할복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군수물자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인도로 뻗어가는 철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방콕과 랭군을 잇는 공사의 일부분인 콰이강의 다리 건설이 사이토의 임무였던 것이다. 사이토는 영국군에게 노동을 지시했다. 그는 장교를 포함한 모든 군인이 다리 건설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니콜슨 중령은 저항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장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니콜슨 중령은 일본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문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하했다. 그러나 사이토 대령은 니콜슨에게 너희는 항복을 했으므로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간주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를 해야지 항복을 한다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경멸했다. 포로 수용소의 지휘권은 사이토 대령에게 있고, 그는 니콜슨 중령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다. 니콜슨과 장교들은 척박한 대우를 받으며 운막 같은 뜨거운 감옥에 갇혔다. 영국군 사병들만 일본군의 지휘 아래 건설 공사에 투입되었다.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도록 다리 공사에 진척은 없었다. 길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사이토 대령은 몸이 달았다. 성경 기념일에 사이토는 영국군 장교들의 사면을 허락하고 니콜슨 요구대로 장교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기로 약속했다. 니콜슨 중령의 부하 중에 다리를 건설해본 장교가 있어서 니콜슨은 기일 내에 다리를 완공하기로 약속한다. 지휘권이 니콜슨 중령에게 넘어왔다. 니콜슨 중령은 부하들을 잘 지휘해서 일선불란하게 다리 공사에 매진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영국군 의무관 클립턴은 이것은 배신행위가 아니냐고 니콜슨에게 묻는다. 저걸 위해 다리를 건설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때 니콜슨은 이렇게 답했다. 다리 건설을 새로 계획하고 다리 공사를 통해 영국군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야만스러운 일본인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사이토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민명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인에게 다리를 지어주고 싶지 않지만 병사들에게 몰두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어야 하기에 다리를 짓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군에 의한 영국의 군인의 학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리 공사의 지휘권을 빼앗긴 사이토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했다. 영화 초반부에 미 해군 슈어스 소령이 나온다. 그는 사이토 포로 수용소에 포로였는데 꾀병을 부리며 의무실에서 쉬고 있었다. 니콜슨 중령이 포로 수용소에서 온 날 그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확률은 제로이고 탈출해서 성공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 후 3명의 포로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2명은 사살되고 1명은 익사한 것으로 사이토 대령은 보고를 받았다. 그때 사이토는 이렇게 말했다. 탈출하는 순간 그들은 군인이었다. 익사자로 보고된 사람은 시어즈 소령이었다. 그러나 시어즈 소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원주민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고 다시 항해 중 표류하다가 영국군 특전사에게 발견되어 실론의 병원에서 휴양 중이었다. 시어즈 소령은 특전사의 작전에 참여해야 할 운명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콰이강의 다리 근처에 지리에 박다는 것이었다. 영국군은 콰이강의 다리가 완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시어즈 소령은 원치 않았지만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갔을 때 계급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특전대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3명의 특전사와 함께 밀림으로 낙하된다. 그 과정에서 1명은 죽고 워든 대장 시어즈 소령 조이저 3명의 특전사가 원주민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밀림을 맺히며 콰이강으로 접근해 간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과 교전이 있었고 워든 대장은 다리에 총상을 당한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정된 시간에 콰이강의 다리에 도착했다.
건설된 콰이강의 다리는 시어즈 소령이 포로로 있을 때보다 하류에 위치했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밤이 되었을 때 특전사들은 계획대로 점령을 하여 수십 마리의 교각에 화약을 매달았다. 도화선을 강물 아래로 끌고 가서 강변에 폭파 스위치를 놓고 숨어 있었다. 날이 밝아 귀빈들을 태운 열차가 진입할 시간이 가까워 왔다. 열차가 다리에 진입하는 순간 폭파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밤사이에 강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영국군 특전사들이 설치한 화약과 도화선이 밝은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다리 위에 점검을 하고 있던 니콜슨 대령의 눈에 도화선이 들어왔다. 그는 사이토 대령과 함께 도화선을 따라 강기석을 내려오고 특전사 조이스에 의해 사이토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 니콜슨 중령은 조이스가 영국군 특전사임을 알고도 도리가 폭파되는 것을 원치 않은 듯 저항을 하며 일본군을 향해 도움을 청했다. 강 건너에서 그 광경을 보던 시어즈 소령이 헤엄쳐 건너왔을 때 니콜슨 중령은 놀라며 서로 결투를 벌인다. 때마침 열차가 다리 위로 진입하고 니콜슨 중령은 폭파 스위치 위로 쓰러져 다리는 폭파되고 만다. 시어즈 소령과 젊은 조이스 특전사도 강변에 쓰러졌다. 그들은 다시 일본군 포로가 되었는지 그대로 그곳에서 사망했는지 무너져 내린 다리의 잔해를 품은 채 콰이강 깊은 계곡 속으로 흐르고 콰이강의 행진곡은 다리 위를 걷는 군화들의 소리에 맞춰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단단한 너름나무로 지어진 콰이강의 다리. 로사가 어릴 때부터 이 영화에 대해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는 폭파된 콰이강의 다리는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지은 후 폭파시켰다는 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로사는 철교로 된 콰이강의 다리를 상상했었는데 영화를 보니 나무로 지어진 다리였다. 영화 속 설명에는 다리는 단단한 너름나무로 지어졌다고 했고 그 나무는 영국의 런던 브릿지를 600년 버티게 한 그 나무인데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영국군 장교가 말했다. 이 영화에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다. 감독이 우수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촬영상,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인 학창시절에 이 영화를 보았다면 경직된 사고 속에 일본군과 연합군의 편가르기를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 것은 흘러간 세월 속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다. 영화 전반부에 일본군 대장 사이토와 영국군 대장 니콜슨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대립을 한다. 생각해보면 그들 두 대장들은 틀리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의 잣대로 측정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군인으로 자신들이 속한 세계 속에서 각자 배워온 대로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로사는 생각했다.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가 생각난다. 문명이란 집단의 윤리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나 윤리는 절대적 진리일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니콜슨 중령은 다리를 건설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것이 프로스용수인지 그 다리가 적군을 위한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심지어 처음에 그가 주장했던 장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망각한 채 기일 내 다리를 완공하려고 장교들과 심지어 환자들까지 건설 현장에 동원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후에 이 다리가 영국군에 의해 지어진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부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했다. 그는 부역을 하고 있었지만 나름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는 특전사들과 몸싸움 중 물론 자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몸이 쓰러지며 폭파 스위치가 눌려졌고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된 다리가 폭파되는 그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그의 노력은 그렇게 역사가 되고 말았다. 콰이강의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니콜슨 중령은 자신이 완성한 다리 위에서 28년간의 군 생활을 회고했다. 이제 시작보다 끝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무엇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생각하며 과연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 것인지 그는 다리 위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작가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라 한다. 실제 있던 사람들이 모델이 되었고 니콜슨 중령은 소설 속의 영화에서보다 훨씬 부족한 영국 장교로 표현되어 영국인들이 무척 싫어했다고 한다.
영국인인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소설보다 어느 정도 니콜슨의 인격을 미화시킨 점이 있다고 한다.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은 조금씩 전해 들었을 때 이 영화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전쟁이란 관계 속에서 가치를 둘 수 없는 일에 휘둘려 젊은 인생들이 사라지는 허무함을 영화를 통해 느꼈다. 콰이강의 다리는 영화처럼 폭파된 것이 아니고 위에 연합군에 의해 폭파되었다고 했다. 이 다리가 건설될 당시 너무나 많은 영국군 포로들이 희생되고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 이름으로 세계 유산의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본은 죽음의 철도란 이름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